자, 이재명 대표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오전에 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좀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면 병원에서 추스르고 다시 단식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명분 없는 단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보통 단식을 할 때 뭐 특검법 통과라든지 세부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너무 뜬구름 잡는 내용 아니냐. 내각 총사퇴, 국정 쇄신에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재판에 회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니냐. 이게 통과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대 야당의 1당의 대표입니다. 합의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핵심 법안, 예를 들면 간호법 같은 경우 저번 정권에서 다 합의가 다 끝났던 것들이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걸 시행령으로 다 무시하면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권주자이자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법으로도 안 되고 대화로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대통령이라는 작자는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있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식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독재를 하고 있는 중이니,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단식밖에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명분 없는 단식이다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한동훈, 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작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 실려간 이재명의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은요,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은 건 확실해요. 왜냐면 보통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언론 앞에서는 걱정이 된다, 건강 빨리 추스르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식이야. 원래 정치인들이 마음에 없는 말을 늘 했어. 그런데 이 인간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뱉어버려요.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뱉어버립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다. 아니, 인간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인면수심 그 자체. 악마가 따로 없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한동훈이요, 수사받던 피의자가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를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사람입니까? 악마죠, 악마. 지금처럼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다. 과거에도 힘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요, 이 정권 들어오기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년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뭐 언제 단식합니까? 끝내려면 진작 끝냈어야 되는 수사를 질질 끌면서 증거 하나 못 찾고 계속 괴롭히고 있는 이 무능한 검찰, 조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고 있는 무능한 검찰, 언제 단식합니까? 아무것도 대화도 안 되고 법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 언제 단식 투쟁이라는 걸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마죠. 국민들께서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 같다. 자, 한동훈이요, 정치나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 범죄 혐의 수사다, 이러면서 다수당이 권력을 이용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건 국민께서 최악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30% 언저리 말고 더 있을지 두고 보면 알 것이고요.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주장하는 데에선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 왜 하는지 목표가 명확했고 그걸 잘 설명했는데,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단식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충분히 다 설명했어. 충분히 다 설명했다고.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 던지듯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 없는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가 아니라 인간이었던 적이 없다. 금도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냥 마구 짓거립니다. 짓거려요. 결국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건 구속영장이 부결될 거라는 걸 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결시킬 것이다. 그러면 방탄국회다,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데, 자, 저는 이 검찰의 얄팍한 수가 먹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의 노림수는요, 민주당의 분열이에요. 부결이 되겠지만 그 안에서도 시끌시끌 할 거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이송된 지금 시점에서 가결 이야기하는 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역풍? 역풍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 30%, 35%는 뭘 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싫어합니다. 문제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여론인데요. 이건 이미 돌아섰어요. 여론조사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만 보고 있는 태극기 흔드는 치매 노인들한테만 먹힐 거기 때문에 역풍 없습니다. 민주당만 똘똘 뭉치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리고는 얘기하겠죠. 회기 끝나고 다시 영장 청구하라. 계속 얘기하면 됩니다. 회기 안에 하지 마라. 니들 정치적인 술수다. 계속 공격하면 됩니다. 언론이 뭐라고 한들 신경 쓰지 말고 민주당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회기 내에 치면 무조건 부결이다. 회기 끝나고 쳐라. 하면 되는 거예요. 역풍 따위는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왜 단식을 했느냐?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한 것도 있지만 민주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단식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박강원 원내대표 뭐합니까? 태클 계속 걸고 있어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자, 이제 태클 걸 수 있을까요? 지금 태클 거는 놈들은요, 진짜 국민의힘에 가야 되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들 눈치 보고 부결 쪽으로 당론 정할 거란 말이에요. 자, 부결 쪽으로 당론이 빠르게 결정이 되면 검찰이 원하는 민주당 내부 분열이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실패! 그러면 회기가 끝나고 나서 이번 정기국 회기가 끝나고서 영장 칠 수 있느냐? 못 친다는 거예요. 심사에서 이길 자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민주당의 분열. 이것만 노리는 거예요. 자, 어미준 부장검사. 어미준 아시죠?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의 조작 특수 선수입니다. 조작의 선수.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조작으로 몰고 간 사람이 어미준입니다. 그런데 특수 선수를 이번에 붙였단 말이에요. 원래 수사가 마무리된 것들도 있고 이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재수사시키면서 어미준을 투입시켰습니다. 왜냐? 선수기 때문에. 조작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느냐? 감옥에 있는 약점이 많은 사람들, 구속시켜놓은 사람들을 협박 회유해서 가짜 진술을 받아내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어미준입니다. 그래서 어미준을 투입시키고 약간 든든했을지도 몰라요. 어미준이라면 이재명 어떻게든 만들어서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을 수 있는데 실패입니다. 자, 보시면 구속영장 청구에 3개가 있어요. 배임, 뇌물, 외국한 거래법 위반.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배임입니다. 백현동 사건이에요.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여기 부지를 개발을 하는데 민간업자에게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그냥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임이에요. 자, 1,000억 원 이상의 배임이다. 이건 엄청 커요. 10년 이상. 뇌물 100억 이상이에요. 이것도 10년 이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구속영장을 못 치고 2개를 합칩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만 해도 10년 이상형이에요.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근데 왜 이걸 2개를 합칩니까? 하나로 구속영장이 부족하다. 불안하니까 2개를 합친 겁니다. 자, 그리고 뇌물과 외국한 거래법 위반. 이게 쌍방울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뇌물은 제3자 뇌물죄입니다. 제3자 뇌물죄. 자, 제3자 뇌물죄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은 최순실이 받았어요. 그런데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재벌에서 최순실한테 돈을 준 것, 이 뇌물이 박근혜 당신이 받은 것과 똑같아. 그래서 박근혜가 제3자 뇌물죄로 감옥에 갑니다. 경제 공동체예요. 자, 그렇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의 제3자 뇌물죄,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냐? 김성태가 북한에 뇌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안 받았어. 북한에 간 뇌물이 제3자 뇌물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과 북한, 김정은이 경제 공동체여야 돼. 어마어마하게 특수관계여야 돼. 그거 입증할 수 있나? 입증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니까요. 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북한한테 800만 달러를 줬어요. 이거는 뇌물입니다. 자기가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만 달러를 줬다. 그 중에 300만 달러인가 뭐 얼마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줬다. 이렇게 김성태는 주장하고 있는데 800만 달러가 북한에 간 뇌물이면요. 일단 국정원이 가입해야 되고요. 국가보안법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외국환 거래법 위반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김성태는 800만 달러는 북한에 준 게 확실하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800만 달러 뇌물을 줬는데 어떻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 하나만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김성태는 원래대로라면 10년 이상 형이어야 되는데 1년짜리 형으로 싼 티켓을 끊어준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북한한테 800만 달러 뇌물이다. 이거는 검찰의 주장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국가보안법에 그 어떤 것도 적용받지 않고요. 외국환 거래법, 외환거래법 위반만 적용돼서 끽해야 1년짜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다 처벌받을 겁니다. 어미준도 처벌받을 거예요. 처벌받아야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최은수는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분수령이라고 봅니다. 오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최강욱 의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결국은 기각됐죠, 상고가.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됐습니다. 전원합의체였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는데 결국은 최강욱 의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기대를 또 했었냐? 사법부의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자,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어요. 집행유예입니다. 구속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가 2년인가 그런데, 그래서 다음 총선에는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원합의체라서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요. 최은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받아들여주면 사법부의 반란은 잦아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되면 사법부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런 말을 했죠. 누가 단식하랬냐.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아일보랑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대통령이 경제 외교의 순방을 앞둔 마당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 누가 단식 중단을 막았냐, 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아니면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 이미 여당 대표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누군지 이거를 찾아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적인 얘기를 하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 누가 막았냐? 누가 하라고 했냐? 왜 난리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저렇게 얘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의 의중이구나. 윤석열의 의중이 아닌데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 관계자가 있을까? 쉽지 않겠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무슨 협치를 할 수 있고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역대 정권에서 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는데 여당 대표가 찾아오지 않았던 정도 단 한 번도 없고요. 지금 임기 1년 반 2년이 다 돼가는데 야당 대표가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대통령도 역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합니다. 그리고 경제 외교를 위한 순방, 그 순방이 얼마나 나라를 갖다 망치고 있고 갖다 팔고 있는지 조만간에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진짜 한심한 인간들이고 너무나 악마죠, 악마. 사람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말 결단으로 우리는 하나로 뭉치게 될 겁니다. 민주당도 하나로 뭉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승부수를 던졌고 그 승부수는 먹힐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기득권들은 왜 이렇게 이재명을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하는 것일까?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들조차도 이재명을 제거하지 못해서 안달이다. 왜 그럴까?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겹치는 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은요, 학교를 제대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소년공을 합니다. 자, 보통은요, 그런 삶을 살면 그런 삶을 살다가 마무리가 돼. 근데 이재명은 거기를 뚫고 올라가요. 사회가 만들어오는 계급을 뚫고 올라갑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 시험을 보고, 사법고시를 보고, 변호사가 됩니다. 사법고시에 패스를 했을 때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판사 검사할 수 있는 성적이었거든요. 근데 변호사를 합니다. 사법연수원 때 노무현이 와서 연설 같은 걸 했는데 변호사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군사정권의 판사 검사는 못하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하고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는데 시민활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시민사회와 같이 싸워줍니다. 노동인권 변호사로 시작을 합니다. 정말 밑바닥 계층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판사, 검사, 권력의 최상부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마다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권 변호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인권 변호사에서 멈추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되고 당 대표가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꾸 계급을 부수면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인간이다. 기득권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 기득권들이 누굽니까? 운동권들. 민주화 세력이라고 일컫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 독재와 싸우는 그런 인생의 역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류대를 나오고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독재와 싸워서 독재를 없애는데 공을 세운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기득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득권들은요, 이재명 같은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희망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거나 무언가 된다면 사람들이 나도 할 수 있구나라고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기득권들은 지금이 좋아, 이 시스템 그대로 갔으면 좋겠어, 계급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는 게 좋아, 그래야지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기득권들이 이재명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까봐 자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그 계층을 뚫고 올라오는 이상한 인간이니까요. 기득권들이 이재명을 끊임없이 제거하려는 이유는 그거예요. 민주당 내 기득권도 이재명을 싫어하고 이 사회의 기득권들도 이재명을 싫어합니다. 이재명에겐 국민들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고요. 이재명은요, 언제나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득권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뚫고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재명에게 반기를 드는 민주당 의원들 많이 있죠. 기득권이라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깨려는 사람이 이재명이니까요. 이재명은 기득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도 경기도지사 할 때도 시민들은 만족도가 높았잖아요. 왜냐? 없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요. 어떻게 해야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지,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하나씩 실천해봤어요. 실험해봤어요. 성공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두려운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자기들의 기득권을 전부 다 인정 안 할 것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제거하려는 겁니다. 민주당에도 기득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에서도 미움을 받는 겁니다. 대의원제 폐지, 이게 민주당 내 기득권들한테는 청천벽력이거든요. 한 사람당 한 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민주당에서는요, 당대표 뽑을 때는 국회의원 한 명이 2,000표 이상 갖고 있다고요. 이걸 왜 포기합니까? 근데 이재명은 이걸 뺏으려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은 그렇게 기득권의 공고한 벽을 부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었고 지금 위치까지 온 거예요. 기득권들이 왜 이재명을 싫어하는 줄 이제 잘 아시겠죠. 사람들이 희망을 자꾸 갖는 게 싫은 겁니다. 자꾸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요. 기득권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문제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칙을 일삼으니까 니들이. 기득권을 올라갔다가 실력 없으면 내려오기도 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올라가기도 하고, 공정한 절차와 경쟁으로 한다면 누가 뭐라 그래. 하지만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대부분의 기득권은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칙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은 전부 다 박살을 내야지 되는 거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힘이 세잖아요. 언론, 자본, 이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셉니까? 민주당이라는 도구 하나를 가지고 이재명이 한번 이거 기득권들을 부숴보자 하지만 민주당이 기득권인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택은 단식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 이번 단식, 목숨을 건 단식이었습니다. 19일 만에 병원에 이송됐고 회복이 좀 되면 다시 단식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가결이니 부결이니 이런 걸로 시끄러워질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
민주당 내 기득권들도 눈치는 보이거든요. 자기 재선은 신경 쓰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병원에 이송돼서 진짜 위급한 이 상태에서 이재명 가결을 외치는 건 진짜 인면수심이에요. 아무리 민주당에 수박들이 많아도 이 인간들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못해. 그 정도까지 하는 놈들 소수 나올 겁니다. 그 놈들은 국민의힘에 가도 적응 잘할 놈들이라는 거고, 최소한의 눈치를 보고 인면수심 같은 짓은 못하는 인간들이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결로 목소리는 단합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결을 외친다? 이건 진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거니까. 당원들과 싸워보겠다는 거니까요.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그 기득권 지키려고 하겠지만 눈치는 보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눈치는. 우리가 할 일이 뭐다? 눈치를 계속 주면 돼. 이 인간들 눈치 봐요. 양아치 같은 놈들. 우리는 이재명을 지켜야만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을 꼭 볼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재명은 뭐의 상징이다? 희망의 상징이다.